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도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60강이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1930년대, 40년대 항일 무장투쟁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20년대 만주에 있었던 무장항일 투쟁을 받고 의열단의 활동을 봤잖아요. 그거 이후의 일인데 출제율만 놓고 봤을 때는 의열단은 당연히 출제율이 높다고 얘기를 했었고 1920년대 만주의 무장항일 투쟁과 30년대, 40년대 항일 무장투쟁을 비교했을 때는 이쪽이 훨씬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잘 나오는 주제 파트가 있어요. 앞강에서 의열단이 잘 나왔더라면 여기서는 한중연합작전이 최근에 심화해서 정말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거를 또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포기하는 마지막 위기, 그 위기 이제 저와 함께 완전히 끝을 내버리죠. 1930년대 전반에 만주 지역의 무장항일 투쟁을 볼 건데 그때 컨셉이 한중연합작전이에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 판서로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930년대 초반 만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의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중연합작전인데요. 이 한중연합작전은 이름 그대로 한국과 중국의 군대가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30년대 초반 만주에서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또 너무 중요한데요. 일본이 30년대 접어들면서 전쟁에 미쳐가잖아요. 그 첫 스타트가 1931년도에 만주를 공격하는 만주사변이죠. 그 이후에 1937년도에 중국 본토로 가는 중일전쟁, 1941년도에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하는 태평양 전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 스케일이 자꾸 커졌던 일본.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중국에서는 당연히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어디 일본이 우리 만주를. 그리고 나서 좀 봤더니 만주에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 조선 독립군이 있는 거예요.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야, 조선 독립군아, 우리도 일본에게 땅을 뺏겼다. 같이 싸우자 이제. 공공의 적이잖아요, 일본이. 일본은 예전에 우리나라를 아흥 먹었고요. 그리고 31년도에 만주를 먹으면서 중국의 땅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땅을 뺏겼던 중국과 우리 한인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일본과 싸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30년대 초반 만주의 트렌드는 한중연합작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정말 쉽게 나오면 좀 이따 볼 거예요. 한국 독립군과 중국의 독립군이 같이 싸우고 있다. 샤나샤나 꿀랑꿍. 다음 같은 시기를 일어났던 시기를 전개됐던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시오. 연표 기준점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히 만주사변이 있겠죠. 만주사변 직후를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또 쉽게 나오면 좀 이따 보겠지만 한국의 독립군, 중국의 독립군 같이 싸운대요. 샤나샤나 꿀랑꿍. 다음 같은 작전이 전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되었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내용을 봐야 됩니다. 사실 최근 심화에서는 이 각각의 독립군의 활동을 좀 물어봅니다. 일단 우리는 또 뭘 봐야 되냐면 지난 시간에 20년대 후반에 마지막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억나세요? 삼부 통합운동이라는 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세 개의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 개의 정부가 들어서자 일본이 미스야 협정을 통해서 중국의 군벌과 딜을 해서 우리나라 독립군을 중국 군벌이 잡아놓으면은 형상금을 주는 그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자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나로 힘을 모아서 싸우자 라면서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가 됐었죠. 그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안타깝게도 세 개의 정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두 개의 정부로 어느 정도 통합이 되는데요. 이 서간도 지역에는 국민부라는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리고 이 북간도 지역에는 혁신의회라는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부라는 정부 안에 핵심 정당이 있었어요. 그 핵심 정당 이름이 뭐냐면 조선혁명당.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 예하에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이름이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리고 혁신의회로 가보겠습니다.
혁신의회 예하의 정당이 뭐냐? 코 푸는 게 아닙니다.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하에 또 군대가 있었겠죠. 그 군대 이름은 한국독립군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중연합작전에서는 뭐를 물어볼까요? 조선혁명당 예하에 있었던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문제로 낼 거고요. 그리고 한국독립당 예하에 있던 한국독립군의 활동을 문제로 낼 거예요. 그리고 이 군대가 중국의 어떤 군대와 연합작전을 했대요. 아, 한중연합작전이네 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 만주사변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름에서 또 하나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세 개의 정부가 하나가 되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뒀죠. 빨간색, 파란색. 이게 뭐냐면 보세요. 조선이라는 단어와 혁명이라는 단어는 누가 좋아해요? 사회주의 계열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저기 북한 보세요. 조선인민의 혁명을 위해서. 조선과 혁명의 단어는 사회주의 계열이 좋아하는. 여기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애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이라는 단어와 독립이라는 단어는 민족주의 계열에서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이 중심이 돼서 그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게 바로 이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삼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각각 이제 중국의 군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일본군을 무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볼까요? 한국독립군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이 누구냐? 우리가 앞서 봤던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강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 지청천. 지청천이 한국강복군의 총사령관이 되기 전에 30대 초반에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 지청천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은 독립을 할 수가 있다. 지청천은 우리 한국은 독립을 할 수가 있다. 그러자 중국의 호로새끼가 니들은 안 된다. 니들은 독립이 안 된다. 쌍욕을 하자. 꼬방식의 대전사하였다라는 거. 꼴까닥 크게 죽어버렸다라는 거. 선생님, 갑자기 이 뜬금없이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입니까? 다시 갑니다. 지청천은 한국이 독립을 할 수가 있다. 그러자 중국의 호로새끼가 니들은 안 된다. 쌍욕을 하자. 어떻게 꼬방식의 꼴까닥 대전사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청천이요.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연합작전의 결과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 와우. 자,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독립군 중국의 호로군 샤라샤랑 꿀랑꿍, 한국독립군 밑줄 짝, 또는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쳤던 독립군의 밑줄 짝, 다음 독립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하였다. 한국 독립군이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한국 독립군이라고 던져놓고 활동을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걸 일단 하나 잡아드렸습니다. 심화에서 최근에 출제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잡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이게 나오면은 분명히 오답으로 뭐가 들어가겠어요? 1920년대 만주에 있었던 무장항일 투쟁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시 참변을 겪었다. 한국 독립군이 자유시 참변을 겪은 거 아니잖아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 참전했다. 아니죠. 훨씬 전의 스토리잖아요. 그렇게 오답으로 들어가고요. 또 임시정부의 한국강복군이나 의열단의 내용이 또 오답으로 들어갈 겁니다.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뿅뿅뿅뿅뿅뿅 이제 조선혁명군의 활동을 한번 볼게요.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은 누구냐? 양세봉 장군이었습니다. 이 양세봉 장군에게는 영혼의 베프, 영원한 친구가 하나가 있었죠. 내 친구 영흥아, 내 친구 영흥아, 내 친구 영흥아.
양세봉의 베프 영흥이는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의로운 용사가 되었다. 선생님,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양세봉 장군의 영혼의 베프, 내 친구 영흥아, 이 영흥이는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의로운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 자, 갑니다, 여러분들. 양세봉의 베프 영흥아,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고요.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은 중국의 의영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쳐요. 그러면서 영릉과 흥경성에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럼 시험에 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양세봉, 샤랑샤랑 꼴랑꿍, 양세봉이 이뤘던 독립군 비주작, 다음 독립군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중국의 의영군과 연합작전,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영릉과 흥경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제가 나면, 물론 아닐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너상 조선혁명군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게 오답 선지로도 활용이 잘 안 됩니다. 매너상.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한국 독립군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조선혁명군의 활동이 또 오답 선지로 또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한 번만 잘 정리를 하시면은 우리가 요 앞강의에서 봐야했던 것들이 오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게 걸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이게 1930년대 초반의 트렌드였던 한중연합작전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연합작전의 결과를 좀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로 활용되진 않지만 일단 결과를 아셔야 되는데, 이 활동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지휘권을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리품 배분 문제로 싸웁니다. 이게 또 뭐냐면, 승리를 거뒀잖아요. 영릉과 흥경성,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물자를 뺏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활약을 더했잖아. 아니다 해. 내가 활약 더했다 해. 서로 의견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걸 가만히 안 두겠죠. 친일파를 동원해서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들을 분열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양세봉은 자신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일본에게 매수가 되었던.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한중연합작전이 30년대 초반에 열심히 활발해졌다가 결국에는 빠르게 진압이 되죠. 그리고 일본이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먹고 나서 차츰 만주를 완전히 장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본토로 37년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만주를 이제 완벽하게 장악을 하니까 더 이상 또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양세봉 장군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때 만주에 있던 독립군들이 전부 다 어디로 넘어가냐? 대부분이 이제 중국 본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0-2가 시작이 되는데, 자, 이제부터 편의상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는 오늘 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을 봤고요. 그리고 요거 이후에 바로 뭘 볼 거냐면 35년부터 45년까지, 광복되기 전까지 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까지의 무장 독립투쟁 또는 독립운동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임의로 이 30년대 초반을 30-1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30-1의 내용은 다 잡아드렸고 이제 문제 풀고 PPT 내용 정리하고 30-2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PPT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PPT 내용을 볼 건데요. 우리는 앞서 강의에서 뭘 봤어요?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정부가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두 개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하에 국민부 같은 경우는 조선혁명군, 혁신 후에는 그 예하에 한국 독립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은 만주사변으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중연합작전이 전개됐다라는 거. 한중연합작전의 전개입니다. 조선혁명당 예하의 조선혁명군, 특히 군의 활동을 봐야 되는데 내 친구 영흥아, 영릉과 흥경성, 양세봉 친구 영흥아 승리를 거뒀고 중국에서 의로운 용사가 되었다.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조선혁명군, 중국 의영군과 연합작전. 그리고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지청천, 한국이 독립을 할 수가 있다. 그러자 중국의 호로새끼가 쌍욕을 하면서 안 된다자 꼬방식의 대전사, 쌍욕,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중국의 호롱군과 연합작전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결과입니다. 투쟁 방법, 전리품 배분, 주도권을 놓고 싸웠고요. 갈등. 그리고 일본의 대공세로 결국에는 한중연작전은 와해가 됐다라는 거.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는 양세봉이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거의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지만 만주에서 투쟁을 지속하기도 하고 또 중국 공산당이 조직한 군대에 또 합류를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는 만주에서 계속 항일투쟁을 하다가 대부분이 중국 본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한국 강복군이 만들어질 때 합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한국 강복군의 총사령관이 누굽니까? 지청청 장군이잖아요. 자, 이거는 조선혁명군 양세봉과 관련된 사료인데요. 보시면 영릉가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그리고 양사령이 나왔습니다. 양세봉이죠. 요 사료를 통째로 주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독립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선혁명군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독립군의 대전자령 전투 사료인데 대전자령 샤란샤란 꼴랑꿍 독립군과 중국의 호로군 무대 독립군 밑줄 짝 다음 독립군의 활동을 오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중연합작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합의 내용. 이거 딱 주고 요거 트렌드. 30년대 초반 만주의 상황이구나. 그러면 다음 같은 작전이 벌어지게 됐던 배경은 만주 사변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활동. 한국 독립군.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조선혁명군 영릉가 흥경성 전투. 문제 보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인데 국민부 산하에 편성됐다가 이후 여러 부대로 통합되고 재편. 양세봉 장군. 중국의 의영군가. 바로 조선혁명군이죠. 조선의 혁명을 위해서 중국에서 의료용 용사가 되었다. 양세봉 베프 내 친구 영릉아. 영릉가 흥경성 전투. 정답은 2번. 2번 문제입니다. 이 건물은 승우문으로 총사령 지청천이 이끈 이 부대가 밑줄 끈 부대죠. 이 부대가 길림에 있는 자위군과 연합해서 만주국 군대를 격파한 쌍성보 전투. 지청천은 한국을 독립할 수 있다. 그러자 중국의 호로시키가 쌍욕을 하면서 대전사했다라는 거. 그러면 대전사했다,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작전.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보세요. 3번, 4번. 이거는 조선혁명군이고 3번, 4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잖아요. 1번은 좀 이따가 배울 거고 이렇게 오답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제 중국 본토로 갈 거예요. 중국 본토로요. 중국 본토로 가게 되면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일단 여기는 바로 PPT로 다시 잡고 들어올게요. 자, 이제 우리는 30-1 1930년대 초반에 만주에 있었던 무장항일투쟁 한중연합작전을 봤다라면 그 이어서 30-2 1930년대 중반부터 해서요. 광복되기 직전까지 1940년대에 있었던 중국 본토에서의 독립운동을 볼 겁니다. 중국 본토를 다른 말로 중국 관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중국 관내라고 얘기를 하면 만리장성 안에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쭉 풀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지도를 하나 그려야 돼요. 뿅뿅뿅 넓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일단 끝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본토를 한번 그렸는데요. 일단 1930년대 중반에 중국 본토에서 독립운동을 보려면 30-2를 시작하려면 예전에 배웠던 독립운동 단체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와야 돼요. 변신을 또 해줘야 됩니다. 빰빠바밤 빰빠바밤 딴딴 딴딴 독립운동 단체가 하나 떠오릅니까? 바로 의열단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의열단. 김원봉 선생님, 윤세주 선생님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요. 의열단체였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혁명선언을 행동강령으로 삼았던 그 의열단. 그런데 이 의열단이 1920년대 중반부터 노선을 변환시키기 시작을 하죠. 노선 전환. 왜? 아무리 일본의 고위관리를 죽이고 친일파를 죽이고 고등 건물을 부셔도 시민통치 기구를 부셔도 바뀌는 건 없더라. 우리 의열 단호만 죽을 뿐이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님은 두 가지 꿈을 키웁니다. 첫 번째, 제대로 된 조직 정부를 만들고 싶다. 두 번째 꿈,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과 싸우고 싶다. 이 두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 1926년에 황푸 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중국이 만든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의열 단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정부 조직 시스템을 배워서 나옵니다. 그걸 바탕으로 1932년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해서 조선인 간부를 양성을 하죠. 그걸 바탕으로 의열단의 김원봉이 중심이 돼서요. 중국의 난징에서 딱 1930년대 중반입니다.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라는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조직은 의열단의 김원봉이 주도를 해서요. 다른 독립운동 단체를 모아서 만든 건데 이름에서 우리는 뭔가 하나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란 단어는 누가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선인민의 혁명을 위해서, 조선의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민족주의 계열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선인민의 혁명을 위해서, 혁명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 계열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 계열과 혁명, 사회주의 계열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단체죠. 그러면 이 민족혁명당은 중국 본토 관내에 만들어진 좌익과 우익이 하나가 된 좌우 합작단체다라는 거. 우리는 예전에 좌우 합작단체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27년에 60만세 운동, 정오의 선언, 조선 민흥의 결성 등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던 국내 최대 규모의 좌우 합작단체 신간회. 그 신간회보다 훨씬 이후긴 하죠. 35년이니까. 35년에 결성된 민족혁명당. 이 민족혁명당도 좌우 합작단체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이 결성될 때 함께 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지청천 장군. 선생님, 맞아요. 1930년대 초반에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중국의 군대와 함께 한중연합작전을 펼쳤던 그 지청천 선생님. 그리고 조소왕 선생님도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질 때 함께합니다. 선생님, 맞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건국 강령을 발표할 때 조소왕 선생님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죠. 그 조소왕이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김구 선생님은 혹시 함께한 거 아닌가요? 김구 선생님은 이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질 때 제안을 받아요. 김원봉 선생님이 연락을 합니다. 선생님, 김구 선생님, 저 원봉입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홍코공원 의거 이후에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상하이를 버리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임시정부를 이끌고 저희 쪽에 합류를 하시죠.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죠, 선생님. 김구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김구는 이 민족혁명당 김원봉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때 김구 선생님이 만든 임시정부의 당이 뭐냐면 한국국민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합류를 거부합니다. 왜? 합류를 하게 되면 조건이 뭐였냐면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합류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거절을 하죠. 김구 선생님은 미안하네요, 원봉씨. 이 임시정부는 3.1운동의 결과물이자 우리 민족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정부라네.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네. 나는 나대로 독립운동을 하겠네. 라면서 홀로 계속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합류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 민족혁명당은 그 이후에 또 계속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요. 뭘 따라 움직이냐면 이 민족혁명당이요. 또 변화가 생겨요. 처음에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했던 좌우합작 단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혁명 쪽, 사회주의 쪽 애들이 권력을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이요. 사회주의가 주도권을 틀어지면서 민족주의 계열이 힘을 잃어가니까 민족주의 계열이 전부 다 이탈해버려요. 그러면서 민족주의 계열의 지청천, 조소왕이 민족혁명당을 이탈해서 어디로? 김구가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합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의열단의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이 민족혁명당, 민족주의 계열이 다 빠져나가니까 다시 한번 리모델링,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을 제껴놓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름을 바꿔요. 사회주의 성향이 더 들어갑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단어, 조선인민의 혁명을 위해서 조선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민족혁명당에서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민족혁명당이나 조선민족혁명당이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조선민족혁명당으로 재편이 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정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일본이요, 전쟁이 자꾸 미쳐가는 시기가 30년대잖아요. 1931년도에 어디를 공격했나요? 만주를 치는 만주사변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1937년에 중국 본토로 가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키자마자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중국의 대도시를 기습적으로 다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타깃이 됐던 대도시가 뭐냐면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 있는 난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한번 좀 들어봤을 만한 난징 대학살, 그 난징 대학살이 중일전쟁 때 터진 거예요. 지금 또 난징 대학살이 일어날 때, 이 시기 때 중일전쟁 터지자마자 난징 지역에서 민간인이 얼마나 죽었는지 추정 불가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냐면 한 달 동안 난징에 있는 일반 사람들을 수만 명을 죽여요. 그것도 사실 몇 명이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데, 이때 난징에 있던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 의열단이 중심이었던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활동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일본을 피해서 도망가자 그러면서 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들이 도망갔던 곳이 어디냐면 우한, 항커우 지역입니다. 이때 김원봉을 비롯한 민족혁명당 단원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왜? 이런 젠장 빌어먹을, 내가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 제대로 된 정부 조직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는데 중일전쟁이 터지자마자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 굴욕 참을 수가 없다. 이제 때가 왔다. 나의 두 번째 꿈, 김원봉의 두 번째 꿈,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군과 제대로 싸우겠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바로 중일전쟁 터졌던 그 다음이었던 우한 항코로 이동하자마자 1938년에 시험에 나오는 군대입니다.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1938년 중일전쟁 터진 그 다음에 창설됐던 조선의용대는 큰 의의가 있죠. 바로 중국 본토 만리장성 안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만주에서는 이미 1910년도에 독립군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중국 본토에서는 군대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본토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라는 거. 만주가 아니라 중국 관내 안에서, 중국 본토 안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국 강복군은 다들 아신 것처럼 충칭에 딱 1940년에 정착을 하잖아요.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 강복군을 만들었기 때문에 2년 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 내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독립군,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다라는 거. 그러면 조선의용대가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정답 제일 잘 되는 게 중국 본토 내에 만들어진,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이다. 또 민족혁명당 예하의 군대이다. 똑같은 말이죠. 조선민족혁명당 예하의 군대이다. 찾으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용대는 당시 중국군과 맞서 싸웠던 중국 국민당과 함께 작전을 펼쳐요. 그런데 중국 국민당이요, 이 조선의용대한테는 맨날 시키는 게 뭐냐면 전단지 붙이는 거, 암호해독, 포로신문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내부에서는 불만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원봉씨, 나 의열단 출신입니다. 나 여기 들어온 이유가 총칼 들고 일본 놈들 죽이기 왔습니다. 포로신문하고 암호해독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전단지 붙이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총칼 들고 싸우고 싶습니다.
그러다 김원봉 선생님이 워워워워 침착하시게나. 원봉씨 못 참겠습니다. 워워워워 침착하시게나.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중국의 국민당은 조선응용대에게 암호해도 포로신문 같은 이런 것들만 시켰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우리가 벌써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지가 2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일본어가 프리토킹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어 프리토킹이 가능한 나라가 된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할머니께서는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네. 연세가 두 분 다 한때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90세가 훌쩍 넘으셨는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돌아가기 직전까지 건강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한동안 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집에 항상 계셨던 거예요.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맨날 TV를 보셨는데 뭘 제일 좋아하셨냐면 인기가요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네, 트로트 나오는 게 아니라 인기가요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데뷔하는 여자 아이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내려가면 동진아 이번에 아이돌 데뷔한 애들이 있는데 얘들 괜찮다고, 얘들 잘 될 것 같다고, 그럼 진짜 잘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 장손, 맞손자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냥 무한 사랑을 받고 컸는데,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대구에서 저를 너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인강 사이트 했을 때는 제 인강 사이트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고등부 인강 사이트인데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들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령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서 제 강의를 보기도 했었고요. 그랬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연휴가 되면은 온 친척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야. 다 똑같잖아요.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일본어로 막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아,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가 보다. 저희 부모님도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중학생이 됐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일본어를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와 함께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비슷한 세대는, 저의 세대 때는 일본이 초강대국이에요. 그러면 제2외국어는 당시 가장 핫한 나라, 초강대국의 언어를 배우거든요. 일본어를 다 배웁니다. 그리고 아마 제 바로 윗세대가 프랑스어를 배운 걸 알고 있어요. 불어를. 그리고 그 윗세대에 더더더 올라가면은 이제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는 베트남어를 배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위에 저희 친척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리고 제 밑에 이제 올라온 애들부터는 중국어를 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핫한 라이징 썬나라. 이렇게 시대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본의가 아니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일본어를 배우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화하는 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우리 영어 듣기 시험을 치면은 영어를 완벽하게 듣기를 못하더라도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약간 분위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인지 캐치를 하잖아요. 딱 그 정도 레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수년 동안 몰랐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화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다 똑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 저의 어머니를 저의 어머니를 까는 거예요. 며느리 욕입니다. 할아버지가 동진이 엄마 음식 짜다. 얘는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얘는 음식 솜씨가 안 난다고. 얘는 답이 없다고. 이런 류의 저희 엄마 욕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집안의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꾹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의 어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어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식민지를 거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일본어가 프리토킹이 되는 게 조선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이도 포로 신문만을 시키는 건데 문제는 조선의용대 대부분의 단원들이 이거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큰 결심을 합니다. 원봉씨, 자꾸 참으라고 하는데 우린 못 참겠어. 미안합니다. 원봉씨, 우린 갑니다. 원봉이를 버립니다. 김원봉을 버리고요. 조선의용대의 무려 80%가 북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1940년에 조선의용대의 80%가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지도부 20%를 남겨놓고 북으로 가는데 그 북으로 갔던 지역이 어디냐면 예난입니다. 예난. 그러면 도대체 예난에는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건가요? 예난에는 뚜둥뚱뚱뚱뚱
마오쩌 둥둥둥 아저씨, 중국의 마오쩌 둥둥둥둥 아저씨,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중국의 사회주의 군대가 일본군과 매일같이 미친 듯이 총을 들고 제대로 싸운다는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적이다. 마오쩌 둥둥둥과 함께 중국의 공산군과 함께 제대로 매일 싸워야 되겠다 라면서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오쩌둥 키트입니다. 또 꺼내줘야 돼요. 이 마오쩌둥 키트에는요, 떠던떠던, 이거는 뭐냐면 마오쩌둥 티셔츠입니다. 마오쩌둥 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리 얘기를 하지만 중국에 가면은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오쩌둥 공산군 모자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 위인전기, 마오쩌둥 오록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 절대 마오쩌둥 좋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이거는 중국에 가면 구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위로 올라가면서 일본군과 신나게 그들이 원하던 대로 싸우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던 조선의용대 군대를 남아있던 조선의용대와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올라간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북으로 간다 그래서 이들을 화북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북쪽으로 간다 그래서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얼마나 신이 날까요? 맨날 싸울 생각에 호호호호호호 올라가면서 호가장 전투를 통해서 일본군을 무찌르기도 하고요. 호호호호호 일본을 다 소탕해버리겠다. 반소탕 전투 등을 통해서 또 일본군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예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난을 도착한 이후의 스토리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조선의용대로 가보겠습니다. 남아있는 20%. 김원봉을 비롯한 지휘부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의열당 때랑 똑같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없잖아요. 의거 활동을 또 의열 활동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구성하기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님은 큰 결심을 하죠. 어디에 합류를 하기로 결정을 하냐. 기억나세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상하이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버리고 항저우로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또 그걸 피해서 또 끊임없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에 정착을 하냐? 바로 딱 외우기 좋게끔 1940년 충칭에 정착을 하죠. 이 시기를 충칭시기 임시정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충칭에 딱 정착을 하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싹 다 모이죠. 그걸 바탕으로 김구 선생님도 그렇게 본인이 꿈꿨던 한국강복군이라는 독립군을 만듭니다. 임시정부 예하에. 이게 딱 1940년의 스토리고요. 그러면서 홀로 싸웠던 김구 선생님에게 힘을 실어주자 김구 주석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당을 다 통합하자. 한국국민당에서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을 만들었던 게 통합해서 만든 게 바로 1940년 충칭에 정착했던 충칭 임시정부 시기 때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1941년에 더 전쟁에 미쳐가면서 일본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천조국을 공격하면서 일어났던, 미국을 공격하면서 터졌던 태평양 전쟁. 한국강복군과 임시정부. 제정신이 아니네, 일본. 미국을 건드렸네. 곧 나라 망하겠네. 라면서 1941년도에 뭘 발표했습니까? 했던 거 복습이에요, 이거. 대일선전포고문. 대일선전포고. 우리 한국강복군은 일본군과 제대로 맞서 싸우겠다. 대일선전포고. 그리고 또 김칫국을 약간 4년 빨리 마십니다. 미국을 건드렸네. 곧 일본 나라 망하겠네. 우리 이제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있겠네. 광복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를 세팅을 해야 되겠네.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1941년도에 또 발표를 합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누가 주도를 합니까? 예전에 민족혁명당에 참여를 했다가 탈퇴를 했던 조소왕 선생님의 삼균주의에 맞춰서 쓰여진 거고요. 또 한국강복군은 예전에 민족혁명당, 그 앞에는 1930년대 초반에 한국독립군을 이끌었던 지청청 장군이 민족혁명당을 탈퇴하면서 임시정부와 함께하면서 한국강복군이 만들어지자 총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거고요. 그리고 1942년도에 북으로 올라가 버리자 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김원봉을 비롯한 20%의 조선의용대가
임시정부에게 합류하기로 결정을 한다. 선생님, 저 원봉입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하고 싶습니다. 원봉이 이리 와라, 원봉이. 그러면서 1942년도에 조선의용대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군사력이 세진 한국강복군, 전투력이 강해진 한국강복군, 연합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1943년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누구와 영국군과 함께 연합작전을 펼치고요. 1945년도 광복했던 그 해는 미국과 국내 진공작전, 이글 프로젝트,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실행으로 옮기지는 못하지만요. 그래서 한국 강복군이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때 41년도에 대일선전보고, 대한민국 건국강령, 조선의용대 합류, 영국군과 함께 어디?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하였다. 미국과 국내 진공작전,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였다를 찾으면 정답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저기 합류했고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 관내에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다. 또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예하의 군대다. 찾으면 정답이 될 거고요. 또 정답이 될 수 있는 게 조선의용대 일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였다. 합류한 거 맞잖아요. 정답이죠. 또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예난 지역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편성하였다. 또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최근에 심화에서 조선의용대를 가지고 맨날 문제를 냈다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만을 가지고도 문제를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만을 가지고 문제를 내면 좀 이따 문제를 풀긴 할 거예요. 문제를 보겠지만 이들은 조선의용대에서 올라간 세력인 거예요. 예난 지역으로. 그리고 호가당 전투, 반소탕 전투를 치르면서 올라갑니다. 이들이 40년에 출발을 해서 1941년도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마오쩌둥이 있던 예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하나의 정부를 또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오쩌둥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 마오쩌둥을 만났는데 마오쩌둥의 공산당, 공산군, 사회주의 군대 안에 조선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을 따르는 조선인들 안에 그 조선인들과 함께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힘을 모아서 정부 조직을 만듭니다. 예난에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어요. 그 정부 이름이 시험에는 안 나오는 거긴 하지만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조선독립동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선독립동맹 예하에 군대가 또 만들어지는데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중심이 된 거예요. 중국 예난 지역에 있던 공산당 내의 조선인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인들 화북지대 단원들과 함께 만든 게 조선독립동맹인데 또 예하에 또 군대를 만들어요. 대군! 조선의용대 대군! 조선의용군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은 예난 지역에 있던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함께 싸우는데 그 마오쩌둥의 공산당 군대 이름이 뭐냐면 팔로 끌어안았던 팔로군. 중국의 팔로군과 함께 조선의용군은 또 연합작전을 펼친다라는 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광복되기 직전에 30년대 중반부터 40년대까지의 독립운동을 봤어요. 어디? 중국 본토에서. 그리고 큰 틀에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광복되기 바로 직전에 중국에서는 크게 두 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계열을 대표하는 충칭의 상하이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저기 북쪽 예난 지역에는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모였던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되기 직전에 이 두 개의 정부가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전부 다 광복되고 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세력이 두 개 세력이 있습니다. 김일성을 비롯한 소련파, 그리고 이들을 연안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두 세력.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여기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다 잡아들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PPT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볼게요. 의열단. 의열단은
노선 전환을 하면서 26년도에 항포공관학교, 32년도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꿈, 제대로 된 정부,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1935년에 임시정부 예하의 한인애국당, 이봉창, 윤봉길 의거 이후에 일본의 탄압이 심하니까 상하이를 버리고 이동을 하죠. 그러면서 딱 충칭에 정착하기 전까지 1940년에 끊임없이 이동을 하는 이동기를 겪게 된다는 거. 자, 민족혁명당입니다. 딱 외우기 좋게끔 1930년대 중반 30-2, 35년에 난징에서 김원봉의 의열단이 주축이 돼서 지청천, 최동호, 김규식, 조소왕이 이끄는 여러 당과 함께 하나의 정부 조직을 만들죠.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연합전선, 한마디로 좌우합작단체입니다. 한계는 임시정부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김구 선생님이 제안을 거절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한국국민당을 창당했었고 의열당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성향이 자꾸자꾸 강해지다 보니까 민족주의 계열이 일부 탈당하는데 이때 지청천 조소왕이 빠져나간다라는 거. 민족혁명당의 남은 세력들은 이름을 바꿉니다. 조선민족혁명당.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다른 독립운동단체와 하나의 연합 라인을 구축을 해요. 그거를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하무장조직으로 좀 이따 보겠지만 조선의용대를 만드는 거고요. 한편 민족혁명당의 이탈 세력, 조소왕, 지청천 등은 김구의 한국국민당, 임시정부 예하에 있던 한국국민당에 합류를 하고 또 민족주의 계열의 여러 독립운동단체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요. 임시정부를 주축으로. 한국강복운동단체 연합회를 결성합니다. 37년에요. 그리고 충칭에 정착하면서 김구 선생님은 한국독립당을 주석이 되고요. 그 한국강복군을 창설하기도 했다라는 거, 했던 거 복습입니다. 민족혁명당 강령이고요. 조선의용대입니다.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한커 우한에서 김원봉의 의열단, 민족혁명당 예하의 소속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말로 조선민족혁명당 예하의 군사조직이고요. 중국 관내 최초로 결성된 한인무장부대. 그렇지만 일본군에 대한 심리전, 암호회독, 포로신문, 후방 공작전만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되죠. 조선의용대 창설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성됐다. 조선의용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사료가 또 있다라는 거고요. 조선의용대 모습이고 이분이 지금 김원봉 선생님이죠. 계속 조선의용대 창설 부분인데요.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조선의용대가 계속 후방작전, 심리작전 이런 것만 하니까 불만이 쌓이죠. 소극적인 항일전에. 그러면서 조선의용대 무려 80%가 북으로 올라갑니다. 1938년에 창설했던 조선의용대, 2년 후였던 1940년 80%가 북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요. 41년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합니다. 그러면서 최종 목표지는 예난. 예난으로 가는 길에 호가장 전투, 일본을 반소탕했던 소탕전, 이런 전투를 치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난에 도착해서 예난에 있던 마오쩌둥의 공산군 내에 조선인들과 함께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또 그 예하의 군대였던 대군,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될 때 또 크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 한편 남아있던 조선의용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20%. 그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남은 일부 병력은 결국 1942년 충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류했다라는 거. 우한 한코에서 시작을 해서 올라가죠. 올라가서 타이양산을 지나서 여기 예난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복 후에 이 예난에 있던 독립군들은 전부 다 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똑같은 지도입니다. 문제 볼게요. 조선민족혁명당 창립 제8주년 기념선언에 낭징의 5개 당을 통합해서 만들었대요.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립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1938년 삐리를 조직해서 어떻게 중국의 항전에 직접 참전했다. 전쟁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쭉쭉쭉쭉 보시면은 김원봉이 주도한 거 맞잖아요. 계속.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에서 창설하였다.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일 무장부대였다. 이제 다 배웠죠. 1번 20년대, 2번 30년대 초반, 30-1, 5번 20년대 초반, 3번은 지금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인데 보세요. 우한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부대의 일부래요. 화북으로 이동했대요. 그러면서 41년에 타이양산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재편했죠. 화북지대로 개편한 후에 호가장 전투, 그리고 반소탕 전투를 치르면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처음입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콕 집어서 낸 거는요. 정답을 찾게 되면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 예난에 도착을 해서 마오쩌둥의 공산군 내에 있던 조선인들과 함께 사회주의 정부였던 조선독립동맹을 만들었고 그 예하의 대군, 조선의용 대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죠. 산하의 군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걸 몰랐더라도 여러분들 보세요. 봉오동 20년대, 시기가 아예 안 맞잖아요. 양세봉 30년대 초반 30-1, 국내 진공작전 이거 한국강복군. 간도 참변 이후에 이거는 초창기 독립군들.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아까 봤던 그 지도고 타이양산이 여기죠. 여기서 조선용대 화북지대로 개편하고 이제 예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상하이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이동을 하고 딱 1940년 충칭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제 임시정부나 다른 이제 그걸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정리할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 작전이 진행되다가 결국엔 무산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주는 더 이상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전과 다르게 활발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만주를 일본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무장 항일 투쟁을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볼 거예요. 보시면 배경에는 사회주의 약산이 있고 뭐 한국인, 중국인 농민들이 생존권 요구를 투쟁을 활발하게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중심으로 또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의 일부 한일 유격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선인 사회주의자들도 함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큰 군대가 만들어져요. 그게 동북인민혁명군이에요. 동북인민혁명군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주에서요. 이게 3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건데 이후에 이게 또 확대 개편이 되면서 동북항일연군이 돼요. 동북항일연군이 됩니다. 연합을 해서 일본과 싸우겠다. 그리고 이 동북항일연군 안에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져요. 동북항일연군 내에. 그게 조국광복회입니다. 이 조국광복회를 이끌어서 실제로 30년대 후반이에요. 이게 36년에 30년대 후반이죠. 30년대 후반에 국내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가 보천보 전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단독으로 문제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최근까지도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한국사 수능시험에서도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오답 선지로도 잘 활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능검 심화에서는 여기 부분을 오답 선지로 이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문제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은 전부 다 이거 내용이에요. 동북 쪽이냐면 만주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기준으로 동북 쪽에 인민혁명군. 딱 봐도 사회주의 냄새가 나잖아요. 중국 공산당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인 사회주의자를 중심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게 더 확대 개편된 게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그 내에 조선인 사람들이 또 중심이 돼서 자기들이 만든 조국광복회가 있었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는데 그게 대표적인 전투가 보천보 전투입니다. 근데 이게 좀 깊게 다루기가 애매한 게 김일성이 등장을 해요. 선생님 혹시 맞아요. 그 북한의 김일성. 김일성이요. 조국광복회를 이끌고 실제로 보천보 전투를 치릅니다. 요거는 팩트예요. 팩트인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다. 불행하게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김일성이 이 전투를 교과서 한 권으로 배웁니다. 우리는 교과서에 한두 줄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다른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독립운동이 더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가 또 의의가 없진 않습니다. 의의가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언급을 하는 건데 가장 큰 의의가 이겁니다. 다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뭐? 이것 봐라. 만주가 일본에 탄압해서 완전히 독립운동이 씨가 말랐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내가 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란 이름 석자가 국내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이 보천보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독 출제가 아니라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되는구나. 이 정도로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일성은 이 보천보 전투 이후에 일본의 탄압을 받으면서 행방이 묘연해요. 소련으로 들어갑니다. 소련으로. 그리고 광복 후에 소련의 탱크를 타고 북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만주에서 30년대 후반에
그래도 소수 남아서 이렇게 활동했던 항일투쟁을 받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보천보 지역이요. 국경지대, 보천보 전투, 동북항일연군 내의 조국 광복회. 이게 동북항일연군입니다. 이제 춘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했던 거 복습이죠. 지청천 총사령관, 대일선전포고, 조선의용대 일부 합류, 영국군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함께했고 미국의 CIA 전신이었던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지만 하지는 못하고 끝났다라는 거. 한국 광복군의 모습이고요. 이제 예난 지역의 조선독립동맹입니다. 이 조선독립동맹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단원들이 중심으로 해서 예난 지역의 중국 공산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인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1940년에 북으로 올라갔고 41년도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이 됐고 42년도에 예난에 도착하자 사람들을 모아서 1942년도에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때 주석은 두봉두봉 김두봉이었고요. 민주공화국 수립을 목표를 하는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뭐 임시정부는 아니면 좀 이따 보겠지만 국내에 있었던 조선건국동맹 등과 함께 연합을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일본이 패망을 선언하면서 결국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끝났다라는 거고, 이때 김두봉을 비롯한 예난에 있던 조선독립동맹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 광복 후에 북한으로 건너가서 연안파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군대도 만들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중심이 돼서 만든 조선독립동맹. 그 예하에 군대로서 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중심이 돼서 대군, 조선의용군을 만듭니다. 이들은 42년에 똑같이 만들어지자마자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중국의 공산군, 마오쩌둥이 이끌었던 군대였던 팔로 끌어놨던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태양성 일대에서 항일전을 전개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한 거는 별표를 쳐드렸습니다. 조선의용군의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1930년대 중반부터 광복되기 직전까지의 독립운동을 보고 있는데 중국 본토 내에서는 두 개 세력을 다 봤어요.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에 있었던, 그리고 저기 북쪽 예난에 있었던 조선독립동맹, 사회주의 정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광복되기 직전에 국내에서도 광복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게 조선건국동맹입니다. 근데 조선건국동맹은 단독으로 출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광복되자마자 이 조선건국동맹은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뀝니다. 시험에 나오면 다다음 강의 때 나오게 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전신이었던 조선건국동맹은 오답선지는 활용될 수가 있겠지만 단독으로는 출제될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일단 독립운동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여운형 선생님, 중도 좌파입니다.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 선생님이 광복되기 직전 일본이 곧 망할 것이다. 그걸 예측하고 비밀결사 형태로 광복되기 1년 전에 만든 게 조선건국동맹입니다. 1944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단체도 좌우합작단체입니다. 좌익, 중도좌파였던 여운형 선생님과 또 우익계열, 민족주의 계열을 모아서 함께 만든 단체예요. 좌우합작단체였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들은 광복되자마자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위로 개편됐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PPT를 보시면 내용은 참 많긴 하죠. 여운형 선생님이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를 해서 만든 조직이고 국내에 만든 겁니다. 좌우합작 단체였고요. 그리고 후방교란, 그 다음에 노농군을 편성해서 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강제로 동원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한국인을 몰래 빼돌린다든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사나이 농민 동맹 조직도 주고요. 그래서 보세요. 일제 징용, 징병 이런 것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과 연합작전을 펼치려고 하기도 하고요. 임시정부와 연계하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 일본의 급작스러운 패망으로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끝이 나요. 여기가 중요하죠. 해방 직후에 건준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었다라는 거. 시험에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나오면 나왔지 건국동맹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최근에 한 30회차 안에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모습이고요. 이제 미국으로 가볼게요. 미국에는 이거는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30회차, 40회차까지 나온 적이 없긴 해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봤냐면 광복되기 직전에
중국 본토의 충칭의 민족주의 계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난 지역의 사회주의애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던 조선독립동맹, 국내에서는 여운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선건국동맹, 미국에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9개의 미국의 독립운동 단체를 모은 겁니다. 임시정부를 후원하기도 하고요. 한인국방경비대라 그래서 맹호군, 한인경위대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 승인, 미국으로부터 임시정부를 우리의 정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광복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마지막 광복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맹호대, 여기 있는 이 맹호군, 한인국방경비대의 모습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광복되기 직전에 3개의 이런 조직이 광복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